자, 네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강은 131번부터 140번까지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만점 방지용 문제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난이도는 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어라고 하는 영어를, 그러니까 토익 말고, 영어 전체를 감안하고 고려했을 때, 아무리 난이도가 높고 만점 방지용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실 토익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즈니스 잉글리시 안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끼리는 뭐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지만 영어 전체로 이것을 펼쳐놓고 보면 별로 또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점검을 한번 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점검과 시행착오가 바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이란 말이에요. 틀리는 걸 두려워하시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보다도 실패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틀리는 문제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 틀리는 것을 좀 즐겨보세요. 자,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많이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31번부터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는 A부터 D까지 품사가 서로 달라요. 다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또 고맙게 B 다음에 자, 부사가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명사 보호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형용사 보호만 가능하겠다. 자, 그럼 선택지 중에서 형용사 보호는 누가 있어요? 자, 바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답은 뒤에다 쓰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해설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구조와 함께 자, 문장 해석을 좀 해보시는데요. Company executive found. executive는 자, 토익에서는 형용사로는 절대로 안 쓴다 그랬죠? 자, somebody 명사. 주의하셔야 돼요. TIVE로 끝났지만 중역의 뜻이고요. 회사의 중역이 발견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Ava's sales pitch. pitch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야구할 때는 투구의 뜻이겠죠. 자, 두 번째로 pitch라고 하는 단어는 목소리 같은 걸 나타낼 때는 high pitch다. 그러니까 피치를 올린다. 막 그런 얘기 들어봤죠. 자, 최고조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sales pitch라고 하면 바로 뭐예요? 바로 설득과 주장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설득을 하거나 주장을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자, 바로 sales pitch라 그래요. 그래서 자, 판매 권유, 자, 판매 상담 이런 것을 우리가 sales pitch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판매 상담이 어떻다? 자, 요거는 목적 보호니까 목적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상당히 설득적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agreed는 누구에 걸리는 거야? 바로 요 found에 걸리는 거라고. A and B야.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돼서 동의했네요. 뭐 하는데 동의했습니까? 자, 바로 to 이해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자, 2년짜리 계약에 사인하는 것이죠. 자, 누구와? 그녀의 회사와 2년짜리 계약에 사인하는데 동의를 했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는 뭐 볼만한 어휘가 sales pitch 같은 어휘가 하나 있었으니까 자, 어구를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판매용, 영업 상담이라든가, 자, 영업용 권유, 그러니까 판매 권유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자, ABCD가 모두가 다 부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뜻이 달라요. dramatically 라고 하면 극적으로 라고 하는 얘기고, extremely 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자, retroactively 라고 하면 retro라고 하는 게 원래 뭐 많이 들어봤죠. 레트로. 자, 저것은 복고풍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retroactively라고 하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니까 소급적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급 적용한다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런 개념인 거예요. adversely는 adverse 자체가 자, 불운한, 운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자, 불운하게, 그죠? 예, 불리하게, 역으로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다 끝났고, 특히나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단어는 extremely인데요. extremely라고 하는 단어는 극단적으로 라고 번역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extremely는 자, very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very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이 뭐죠? 요게 이제 강조를 하는 단어는 맞아요. 그런데 누구를 강조하는 단어입니까? 자, 바로 very는 주로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강조하는 부사입니다. 마찬가지로 extremely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잭슨의 실적, sorry.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묶어서 숫자까지 묶어야겠네요. 잭슨의 실적, 그 다음에 숫자가, 실적을 나타내는 어떤 숫자가 있겠죠.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늘어났죠? 극심하게 늘어났다. 이거 한국말로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extremely라고 하는 단어는 very와 동의어다 라고 알려드렸고, 그래서 extremely는 사실은 뭐는 수식을 못한다? 동사 수식은 바로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극심하게 어떠어떠하게, 극심하게 어떠어떠한 이라고 하는 이것은 very의 개념으로, 자, 형용사와 다른 부사만 수식하는 부사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겠어요. 안 그러면 선생님 A도 답인 것 같고 B도 답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extreme이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인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극도로 라고 하는 번역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부사인데 누구? 형용사나 부사만 강조하는 뉘앙스를 가진 부사니까, 자, 극도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된, 자, 그런 용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래서 자, B번이 B번에서 또 새로운 사실 하나 배웠구나. 자, 역시 30번대 문제인 만큼 약간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dramatically도 마찬가지로 강조부사예요. 이것도 많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얘는 동사를 얼마든지 수식할 수 있는 그런 그 부사입니다. 얘는 동사 수식이 가능하다. 자, 오늘 그 강의에 제가 4강 강의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맞춰서 배우는 것보다 틀려서 배우는 게 더 많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틀리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 배웠습니까? B번을 날리면서 배웠던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over the past 3 months입니다. 지난 3개월에 걸쳐서, 자, 이 사람의 실적을 나타내는 그런 수치가 어떻게 됐어? 뭐 극적으로 올라간 것이죠. 맞죠? 예. 자, 그 극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들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접속사와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생략된 접속사 and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어는 마찬가지로, 자, 저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숫자가 그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요? 칭찬을 갖다가 가져다 주었다. earn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요동사로 쓰이게 되면 가져다 주다, 얻어다 주다의 뜻이라고, 저것도. 그래서 목적어를 2개 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하고, 누구로부터의? 자, 매니저로부터의 칭찬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132번은 extremely라고 하는 단어의 수식상의 한계를 우리가 좀 설정해 봤으니까, 자, 그 한계 지점을 꼭 기억해 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자, enthusiastic부터 시작해서 impending까지 형용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0번대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지 자체가 좀 어렵군요. enthusiastic은 열정적인의 뜻 아니겠습니까? 열정적인 컬렉션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자, calculat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동사에 ing가 붙은 분사이나, 자, 일부의 동사는 ing를 붙여서 그것을 완전히 형용사화 시켜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calculating도 마찬가지의 단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저것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그러니까 약간 좀 네거티브한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계산적인 컬렉션, 이기적인 컬렉션. 그래요? 더 봅시다. 자, immense는 자, 컬렉션의 양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자,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impending이라고 하는 것은 임박한 거거든. 그러면 컬렉션이 어떻게 된 거야? 임박한 컬렉션이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impending retirement 그러면 임박한 그런 어떤 은퇴가 되겠고요. impending war 그러면 임박한 전쟁이라고 여러분들 번역합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배우예요. 벤 크루즈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는 탐 크루즈인데요. 받았습니다. 뭐를요? 수없이 많은, 자, 포상을 받았어요. 자, accolades. accolade라고 하는 단어는 포상의 뜻이거든요. 자, 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자, performances. 됐어요? 그 사람의 어떤 연기, 공연에 대해서, 자, 수없이 많은 찬사를 받았는데, 자, including은 예시잖아요. 자, 무엇을 포함해서? 바로 collection of Melvin Awards가 되겠습니다. 자, collect라고 하는 단어가 모으다의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collection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수집의 뜻도 있고
수집한 물건, 수집품의 뜻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컬렉션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수집의 뜻 말고 바로 그룹의 뜻이 있죠. 모여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a collection of로 가게 되면 자 무엇에 시 따위의 모음집 이런 거 얘기할 때도 a collection of 자 이런 식으로 쓰죠. 그죠? novels. 그러면 소설집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a collection of라고 하면 자 이거는 자 한 무대기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 group of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무엇입니까? 멜빈 어워즈를 포함해서 이런 뜻이에요. 한 무대기에 멜빈 어워즈를 포함해서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무대기가 어떻대요? 자 여기서 컬렉션은 모여져 있는 무리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의 크기가 어떻다? 자 크다. 그래서 an immense collection of는 대단히 많은으로 번역합니다. 결국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되게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collection 앞에 collection의 크기를 강조할 때는 어떤 형용사를 쓴다? immense를 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an immense collection of는 자, 아주 굉장히 많은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자, 멜빈 어워즈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133번에 자 정답 B번으로 정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런데 자 다시 넘어가기 전에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면요.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해석도. 그런데 문제는 오답을 말도 안 되는 오답들을 갖다가 제거하고 나면 정확한 해석이 안 되더라도 답은 여러분들 B번에다가 쓸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었죠? 자, 우리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문제는 또 만날 수 있어요. 정확한 해석은 잘 안 되는데 그 단어의 뜻은 내가 ABCD는 알고 앞뒤 단어까지는 대충은 해석이 돼. 정확하게는 안 되고. 자, 그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안 되는 거 그냥 지우고 그냥 제일 되는 듯한 비슷한 데다가 쓰는 거잖아요. 자, 정확한 해석이 항상 A부터 Z까지 자, 끝까지 다 잘 되라는 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 입장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종종 왕왕 눈에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감을 좀 잘 살려서 번역을 좀 해보자 라고 하는 제안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33번 마무리 짓고요. 134번 갑니다. 34번 같은 경우에는 anyone부터 시작해서 whenever까지가 자 지금 나와 있습니다. anyone부터 시작해서 whenever까지. 자, 그러면 이제 anyone부터 whenever까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끊기고 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럼 주어 동사가 두 세트가 나왔다는 거니까 여긴 뭐가 나와야 돼? 부사절의 접속사가 나와야겠네. 그런데 명사가 어떻게 답이 돼? 그죠?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C 아니면 D가 답인데 C와 D는 구조는 똑같은 걸 취해요. 물론 whenever는 when이라고 하는 의문사 다음에 ever를 붙여서 자 우리가 일종의 접속사로 만들어 준 거예요. No matter when의 뜻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강조의 의미가 있죠. ever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뜻입니다. when이라고 하는 것이 부사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당연히 완전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자 although 다음에도 완전 문장이 나오고 whenever 다음에도 완전 문장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 둘 사이에 구조적 차이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차이만 있어요? 해석적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자 초기 비용이 되겠죠? 꽤 비싸요. 고객들은 알아내게 될 텐데 어떤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까? 자, 바로 within the first 3 years, 첫 3년 이내에 자, 첫 번째 3년 이내에 어떻게 되게 됩니까? 자, gas money saved.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게 동사가 사실 여기 나오네. 그러면 saved부터 시작해서 또 괄호를 묶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money를 수식하네. 아껴지는 거죠? 뭐에 의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갖다가 구매하는 것에 의해서 아껴지는 gas money. 자, 연료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요것을 다시 말해서 초기 투자를 값어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바로 초기 비용은 비싸지만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초기 비용이 비쌀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죠. 자, 그래서 that 이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초기 비용이 비싸지만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자, 정답은 당연히 여러분들 C에다가 쓰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whenever는 원래는 자, 의문사 when이었으나 뒤쪽에 ever가 붙어서 자, 저거는 복합 관계사라고 하는 특수한 자, 그런 접속사를 만들어내는데 자, wh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뭐기 때문에 부사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당연히 뭐가 온다? 그렇죠. 문장이 오게 되고. 자, 저것은 부사절을 형성해요. 그래서 no matter when의 뜻으로 언제 뭐뭐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의 개념을 설정하게 된다. 자, 부사절의 접속사와 구조까지 똑같다라고 하는 점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까요? 35번입니다. 자, 35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명사로 돼 있고 뜻은 달라요. agreement는 동의의 뜻이고 acclaim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자, 이건 동사죠. 무엇을 사람도 좋고요. 어떤 행위 따위에 찬사를 보내다. 무엇을 찬사하다, 찬양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명사로도 당연히 찬사, 갈채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array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죠. 이것은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단어고 토익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array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 우리나라 사전을 찾아보면요. 그래서 영한 사전을 찾아보면 무슨 배열 막 이런 뜻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array는 무슨 뜻이에요? 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무리인데요. 숫자가 되게 많은 그런 무리를 우리가 array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an array of라고 하면 많은 의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다수의 종류가 다양한 이런 뜻이에요. 어필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는 뭐죠? 이것도 뭐 동사 명사 동일형이긴 한데 명사로 쓰이면 자 법정용어로 쓰이게 되면 이것은 어필하는 거야. 그죠? 간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졌어. 그 다음에 다시 간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어필은 호소의 뜻이잖아요, 원래. 그죠? 자, 그리고 호소를 막 해서 나 괜찮아요 라고 해서 저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해. 그럼 뭐예요? 매력의 뜻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상고와 자, 매력과 호소. 이 정도 세 가지 뜻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필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자,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도대체 무슨 문제를 푸냐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고득점에는 실패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항상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은 지금 정답이 뭐가 될지를 모르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토익에 나와요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토익에 잘 안 나오는 거 있으면 제가 뭐라 그래요? 이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돼요. 이거 많이 나와요 라고 하면 강조해서 공부해 두시고 자, 이건 뭐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한 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눈길을 주시면 되겠고 이해됐죠? 자, 그것이 똑똑하게 공부하는 학생의 공부 방식이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신발인데요. 운동화예요. sorry.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야겠네요. 자, 이건 운동화까지가 아니라 자, 라인까지 묶어야겠고요. 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사용되게 되면 어떤 하나의 상품 종류를 얘기할 때 자, 무슨 그 라인이라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생산 라인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운동화 라인이 되겠습니다. 종류라고 할게요. 새로운 운동화 종류가 자, 어떻게 팔리게 될 것인데요.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팔리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an array of라고 하면 자, 많은 다양한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양한데 얼만큼 다양해? wide array이기 때문에 array 자체가 굉장히 종류가 많고 개수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또 wide가 붙었기 때문에 대단히 다양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색깔 옵션에 있어서 대단히 다양함 속에서 팔리게 될 것이다가 직역이고요. 번역하면 대단히 다양한 색상 옵션 속에서 팔리게 될 거예요. 어떤 희망 안에서 바로 어떤 희망으로 바로 to appeal to. 여기 어필 나와 있네. 바로 호소하고자 하는 자, 그런 희망입니다. 어디에게? 누구에게? wide customer base예요. 그래서 넓은 자, 그럼 고객 기반에게 호소할 호소력이 있고 매력을 갖다가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자, 매력적이게끔 그냥 매력이 되는 자, 그런 희망 속에서 자, 바로 다양한 색상으로 판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35번까지 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30번대로 오다 보니까 어휘들이 좀 깝깝하고 좀 어렵죠? 저의 설명도 좀 각 어휘에 대한 설명도 좀 길어지죠?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30번 때 문제들은 원래 이런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자, 우리가 승리로부터 얻는 것보다 패배로부터 얻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틀리고 한 문제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얻고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 잠시 화면을 갖다가 좀 바꾸고요. 자, 강의 후반부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right back. 자, 36번부터 40번까지 4강의 후반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강의 후반부는 사실은 난이도가 가장 높은 구간이에요. 36번부터 40번까지는 가장 높아지죠. 자, 그것은 곧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는 집중력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잘 해주시리라고 자, 믿겠습니다. 자, 36번에 자,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A번부터 D까지의 선택지를 쭉 훑으니까 자, 이것은 지금 관계사의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 놈만 ever가 붙었죠. 그죠? ever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이제 whenever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지만 whenever 같은 경우에는 부사 플러스 ever잖아요. 그런데 명사 플러스 ever는 어때요? 그래요. 똑같이 부사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명사절도 될 수 있다. 잊지 마시고요. 자, I will choose whatever you recommend 이렇게 됩니다. 자, 당신이 무엇을 추천하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얘기야. 결론이야. 자, 그래서 whatever는 뭐라고요? 자, 무조건 명사절은 아니고요. 자, whatever도 다 부사절로 씁니다. 똑같이 모든 의문사 플러스 ever는 다 부사절로 쓰이는데 명사 플러스 ever, 의문 대명사 플러스 ever는 자, 부사절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명사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가 동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주구나 깨나 이건 형용사절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whatever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whatever 나는 또 뭘 따져봐야 되냐면 what이 명사니까 뒤쪽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는지를 한번 또 따져보긴 해야겠는데 여긴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굳이 완전 문장, 불완전한 문장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끝. 그리고 두 번째, 선행사가 뭐예요? Paramount Movies잖아요. 그러면 선행사가 지금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who가 와요? 지우시고. 그럼 which 아니면 whose가 되는 것이죠. 조심하실 것은 whose를 함부로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whose는 선행사가 반드시 사람이 아니죠. 소유격인 경우에는 사물 선행사에도 whose를 쓸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which는 왜 안 되죠? which가 답이 되려면 which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자, 바로 president and CEO. 여기 한 사람이에요. president이자 동시에 CEO인 이 사람이 발표했습니다. 은퇴를. 주어 동사 목적어 꽉 찼습니다. 여기는 자, 이 앞쪽에 나온 이 선행사와 중복되는 단어가 명사로서 뒤에 지금 중복 생략돼 있을 만한 자리가 없어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회사가 뭐뭐 한 것도 아니고 이 회사를 뭐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프레지던트이자 CEO인 자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됐죠? 자, 그래서 앞쪽에 있는 회사는 뭘로 봐야 된다? 접속사 겸 자, 여기에 지금 그 형용사로 봐야 맞습니다. 이 회사의 CEO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사물선행사라고 하더라도 뭘 답으로 써야 되겠다? 바로 whose를 답으로 써주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을 골라내시는 것도 좋지만 뭘 할 줄 알아라? 오답을 지울 줄 아시면 됩니다. 다 지우고 나니까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 녀석 하나밖에 없죠. 자, 이런 셈입니다. 자, 다시 가십시다. 그러면 해석하시고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CEO이자 사장인 사람이 은퇴를 막 발표했던 회사야, 이 회사가. 알겠죠? 자, 그래서 Paramount Movies라고 하는 회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뷰를 해왔는데요. 후보자들을. 근데 후보자들이 어떤 후보자들이에요? 바로 앞으로 다가오게 될 오프닝, 빈자리를 위한 후보자들이 되겠죠. 자, 그 후보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얼마 동안 실시해왔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실시를 해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관계대명사는 매월마다 한 문항 내지 두 문항씩 출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소유격이 나올 때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의 본질은
선행사와 중복되는 어떤 아이가 생략돼 있다니까 그 생략돼 있는 아이가 주어면 주격, 목적어면 목적격, 여기서처럼 형용사면 소유격으로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문제 37번이고요. employed부터 시작해서 specified까지 어휘 문제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되네요. 됐나요? user manual 안에 어떻게 돼 있는 tho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employed는 고용된 것이고 distinguished는 구별되는 것들, connected는 연결되어 있는 것들, specify는 그죠? 뭔가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체화하는 것이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보죠. 수리하는 사람이 reduce, 깎아줄 수 없었어요. 자, 뭐를? 자, 수리 비용을요. 자, 뭐에 대해서? 바로 접시 닦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접시 닦는 기계에 대한 수리 비용을 reduced, 낮춰줄 수가 없었습니다. 낮춰줄 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Sorry. 자, 그래서 비용을 reduced, 낮출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 wasn't로 잘못 봤네요, 지금. 자, 수단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용함으로써. 어떤 부품을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 그죠? 자, generic라고 하는 단어인데, generic. 어렵습니다. 그럼 저걸 한번 guess 한번 해봅시다. 단어를 뭐 꼭 알아야 다 알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떤 부품을 갖다가 씀으로써 비용을 낮출 수가 있었는데, 뭐 대신에 썼어요, 이거를? 바로, 자, 그 매뉴얼 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매뉴얼 안에 명확하게 써 있어요. 구체화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명시하다, 구체화하다의 뜻인 D번이 답이겠죠. 그러니까 자, 사용자 매뉴얼 안에 어떤 제품을 쓰세요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것들 대신에 뭘 썼다는 얘기예요? 짝퉁 부품을 썼다는 얘기예요. 자, 사실 generic이라고 하는 것은 상표가 붙어있지 않은 저가의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저 단어가. 그래서 저가 부품을 씀으로써 자, 비용을 낮출 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성능만 똑같다면 얼마든지 괜찮겠습니다만 성능이 이제 안 괜찮게 됐을 때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자, 그런 것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37번 마무리 짓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by far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수고로 외우셔야 돼요. 이건 단연코 이런 훨씬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이 아이는 반드시 누구를 수식한다? 자, 바로 형용사나 혹은 부사의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과만 함께 씁니다. 단연코 제일 잘해. 혹은 훨씬 더 나. 자, by far의 의미 아시겠어요? 자, 따라서 지금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 very much는 대단히 많이, 자, once again은 다시 한번, 자, for long은 오랫동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부사니까, 자, 넣어놓고 여러분들 해석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자, 투자회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발표한 내용이에요. 자, 뭘 발표했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겠다고? 자, 바로, 기부하겠다고. 얼마를? 500만 달러를 기부를 하겠다고. 누구에게? Children's Illness Fund에. 그래서 어린이 질병 기금에다가 기부를 하겠다고. 누구를 위해서? 바로 those families, 그 가족들인데 in needs of 뭐뭐를 필요로 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정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자, 기금에다가 500만 달러를 다시 한번 기부하겠다. 타당하죠? 돈을 기부하는데 어때요? 오랫동안 기부하겠다. 오랫동안 기부하는 건 얼마예요? 500만 달러를 오랫동안 천천히 기부해요? 이거 뭐 물론 뭐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죠? 네, 그래서 자, 말이 안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매우 많이. 매우 많이라고 하는 것이 500만 불이라고 하는 액수와 충돌하잖아요. 그죠? 예. 500만 불을 매우 많이 기부하겠다. 500만 불을 매우 많이 기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시당초부터 조금 기부한다, 많이 기부한다 하면 몰라도 액수가 딱 나온 다음에 뭐 300원을 매우 많이 기부할 겁니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의미의 중복이라고 봐서 자, 오류로 보시고 자, 138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간소하게 C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again 빼고 나면 뭐 이거는 지금 저 once가 나온 것이고 부사 대 부사가 지금 합쳐져 있는 것이죠. 사실은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요 by far는 여러분들 한 단어 취급해요. 이것은
그래서 두 단어 이상이지만 앞에서 뒤로 수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은 사실은 이렇게 동사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없어요. 왜? 두 단어 이상은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맞죠? 예, 그래서 자, 그 for long은 특히 여러분들 전치사 플러스 명사기 때문에 자, 저렇게 수식하는 경우가 없고요. 자, very much는 뭐 간혹 있습니다만 저것도 대부분 동사 뒤쪽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38번 마무리 짓습니다. 자, 39번 가죠. 자, so much as부터 시작해서 where as까지 쭉 문장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거 so much as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우리. now that은 접속사죠. 이거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때문에라고 하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C번에 even은 어때요? even은 부사죠. 자, 그리고 D번에 whereas는 접속사라고요. 그런데 문장이 지금 이미 주어 동사가 앞에 와 있고 뒤쪽에 주어 동사가 와 있는데 do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even though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로 합쳐지면 수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거의 반쪽을 차지하는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얘네들은 단독 접속사이지 do와 결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do는 even이 없어도 똑같은 뜻으로 자, 누구누구가 뭐뭐 하지만의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do를 그냥 강조할 뿐인 even을 여러분들이 자,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A번은요? A번 좀 어렵죠? 그래서 A번은 제가 여러분께 뜻을 알려드리려고 자,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자, so much as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 얘는 자, 다시 한번 품사가 부사입니다. 이 녀석은. 근데 이 문제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낸 거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그걸 갖다 못했을 뿐이에요. 자, 얘가 even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항상 not이나 without과 함께 사용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even의 뜻이니까 not이 들어갔으니까 뭐뭐 못하다가 아니라 뭐뭐조차도 못한다의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없이가 아니라 뭐뭐조차도 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e cannot so much as write. 그래서 이 so much as가 cannot과 write 사이에 들어가서 저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당황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브라운이 물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이름조차도 그 사람은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without so much a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뭐뭐조차도 없이 자, by your leave가 되겠습니다. by your leave는 뭐예요? 바로 양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전에 허락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자, 요청을 먼저 하는 것을 자, 미리 요청하는 것을 by one's leave라고 해요. 자,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조금 그 비즈니스에서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토익에서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는 간간히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도 모르시면 물려요. 알겠죠? 브라우니가 물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양해조차도 없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셨고 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even though로 찾으셨기 때문에 자, 해석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프리가 결정했는데요.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프로모션을요. 자, 요거는 지금 단어가 자, 뒤로 이렇게 연결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승진을 갖다가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것이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뭐를 좀 더 많은 돈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바로 뭐죠? 자, 그 사람이 이사 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콜럼버스, 오하이오로 이사 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39번도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14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0번 가시면 indicator부터 시작해서 contractor까지 OR을 지금 다 붙여놨는데, OR은 보통 기계라든가, 자, 혹은 사람을 나타내게 되죠. 뭐뭐 하는 기계, 뭐뭐 하는 사람인데. 자, indicator는 뭐예요? 우리 indicate라고 하는 단어부터, 제가 좀,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게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렸어요, 저거는. 자, indicator는 무슨 지시하다? 저는 절대로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보여주다의 뜻이야, indicate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indicator는 보여주는 사람이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을 보여준다. 보여주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 일종의 지표라고 우리가 봐도 되겠죠. 그래서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화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시약 같은 거 있잖아요. 뭘 집어넣으면 탁 뭐 염기가 들었다는 걸 딱 보여줘. 산성이라는 걸 보여줘. 이런 것도 우리가 indicator라고 해요. 자, 그런데 자, 저는 요 하나의 뜻만 여러분께 일단 좀 들어보겠습니다. receptor는 뭐죠? 이건 수용하는 자, 그런 기관을 말합니다. 알겠죠? 수용기관, 감각기관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operator는 뭐 운영자고 contractor는 뭐 하청업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약자의 뜻이고요. 그래서 자, 전국적인 통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Publish the reports 이런 얘기. 전국적 통계. 자, 죄송합니다. 이거는 둘 다 대문자로 써 있네요. N과 S가 자, 둘 다 대문자로 써 있으니까 뭐로 볼까요? 이것은 자, 바로 통계청으로 보겠습니다. 자, 펴냈는데 어떤 보고서를 하나 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고서가 어떤 거죠? 자, that identified. identify는 여러분들 확인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자, consumer price index. 인덱스가 여러분들 뭔가 색인이죠, 색인. 자, 그래서 우리가 price index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바로 가격, 물가 지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무엇으로써? 자, 바로 인플레이션의 자, 바로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것이야.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지표로서 자, 소비자 물가를 갖다가 확인하는 자, 그런 보고서를 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표로서 보여준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140번 문제는 이렇게 어휘 문제인데요. 자,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 어렵다는 저희가 131번부터 40번까지를 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한 강 정도만 남아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 강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 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